당신은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3명의 저명한 무당이 밝혀낸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합니다. 그들이 예견한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영상을 본 후 당신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래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은 가장 강렬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동양에서 특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예언과 신비에 대한 매력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언의 힘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때로는 경고를 전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은 북아시아 국가들에서 예언은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무당과 예언자들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닌 영적 지도자이자 사회의 중요한 조언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3명의 무당은 각각 독특한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깊은 영적 체험과 역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희망적이며 항상 흥미진진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들의 예언에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기후변화, 정치적 불안정 등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의 예언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3명의 무당이 들려주는 충격적인 예언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역사의 물결 속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3명의 무당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의 장막을 들추고 미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한국의 신진성 무당을 소개합니다. 신진성 무당은 한국 무속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그녀의 예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확하다고 합니다. 특히 6.25 전쟁과 같은 국가적 재난을 미리 예견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피로 물든 땅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녀의 예언은 후에 현실이 되어 많은 이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일본의 이즈미 야스코입니다. 야스코는 특히 자연재해 예측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을 정확히 예언하여 일본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땅이 올 때 한 해도 함께 올 것이다라는 그녀의 마른 지진과 그 후의 혼란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이와사키 미치코입니다. 미치코는 야스코의 제자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욱 깊이 있는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주로 사회적 변화와 인류의 정신적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래된 벚꽃이 새 꽃을 피울 때 일본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세 무당의 예언은 때로는 서로 다르지만 놀랍게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미래,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듯 두 나라가 공풍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무당의 눈을 통해 미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예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언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토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예언 문화는 각각 독특한 발전 과정을 거쳤지만 놀랍게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무당은 단순한 점쟁이가 아닌 하늘과 땀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중대사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한 무당의 예언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이 다시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바다의 용이 돌아올 때 외접은 물러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순신 장군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
결국 조선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신토이즘과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무속신앙이 발전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 문화에서 무당들은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무당의 예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그것은 신들의 경고라는 믿음 아래 무당들은 지진의 징조를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두 나라의 예언 문화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순환의 개념입니다. 한국의 천지인, 사상이나 일본의 음양도 모두 우주의 순환적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질서를 읽어내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했던 예언들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전, 한 일본 무당이 큰 물고기가 땅 밑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나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전 한 한국 무당이 붉은 용이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날 새 무당의 예언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다. 우리 사회와 문화의 깊은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새 무당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 즉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예언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희망적이며 항상 흥미진진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진성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앙금이 녹아내리고 두 나라는 손을 맞잡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는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즈미 야스코 무당은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바다 위의 작은 섬들이 큰 파도를 일으킬 것이다. 이는 영토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의미하. 이와사키 미츠코 무당의 예언은 이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줍니다.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을 때 오래된 상처는 아물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양국 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새 무당 모두 2027년경 대규모 지진이 일본에 강타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심진성 무당은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대끓을 것이라고 했고, 야스코 무당은 도쿄의 높은 탑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비의 시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츠코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재앙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돕는 손길을 내밀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난이 오히려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예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적 변화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 무당 모두 2028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심진성 무당은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스코 무당은 기술과 영성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츠코 무당의 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인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 변화를 넘어선 인류 의식의 진화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변화다 불가피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새 무당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새 무당의 예언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인류 전체의 운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그리는 더 넓은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진성 무당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영적 각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껍질이 깨지고 인간의 내면에서 빛이 솟아오를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보험을 넘어선 인류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명상과 마음 챙김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조짐일까요? 이즈미 야스콜은 경제 분야에 대해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오래된 탑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환이 그 자리에 피어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 체제가 큰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모델이 탄생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암호화폐의 부상, 공유경제의 확산 등이 이미 이러한 변화의 징후로 보입니다. 이와사키 미츠코의 예언은 환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을 때 지구는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생태계 위기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환경운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이 예언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 무당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국가 간의 연결, 인간과 자연의 연결,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연결. 이들은 모두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거시적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와 사건들로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특정 시점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특정한 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듯합니다. 새 무당의 예언에서도 몇몇 연도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이즈미 야스쿠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의 비극이 미래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2023년은 이 비극의 100주년을 맞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해라고 그녀는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재해의 기억을 넘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2029년은 새 무당 모두가 주목하는 해입니다. 심진성 무당은 이 해를 7개의 태양이 돌아오는 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고대 동양 철학에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완성과 순환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이 해에 세상의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변협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미츠코 무당은 2029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기술과 영성이 하나로 융합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절정에 달하는 동시에 인류의 정신적 각성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영적 성장을 조화롭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새 무당의 예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환의 개념입니다. 야스코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각각의 해와 사건들은 단순히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다.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중기하고 맞이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예언과 분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새 무당의 비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무당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 세계 평화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화해와 협력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진성 무당은 한국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출 때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등장을 넘어 한국 문화와 정신성이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합니다.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이 이러한 예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즈미 야스코는 일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일본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예언합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츠코 무당의 예언은 두 나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을 때 아시아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는 두 나라의 화해가 단순히 양국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세 무당 모두 종교 간 대화와 영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믿음이 하나의 강물로 합쳐질 때 세계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신진성 무당은 예언합니다. 이는 종교 간 갈등 예소가 세계 평화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세 무당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변화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평화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야스콜은 말합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규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명의 저렴한 무당이 예견한 충격적인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과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언이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의 도구입니다. 신진성 무당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즈미 야스코가 예언한 기술과 영성의 융합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AI의 발전과 동시에 영상 앱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조짐들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은 우리에게 행동의 필요성을 얘기옵니다. 미츠코 무당의 말처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언된 재난을 피하고 희망찬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영적 성장과 자기 개발에 힘쓸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독서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무당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지금 여기서 시작합시다. 용이 떨어지고 뱀이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2024년 12월 31일. 이 말은 단순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된 예언과 현대 과학이 경고하는 충격적 진실. 2025년 한반도가 세계를 뒤흔들 대재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운명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이 숫자는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예언들이 이 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변혁과 혼란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려워할 일말은 아닙니다.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사회경제적 동향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예측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AI 예측 모델, 그리고 최신 지정학적 연구들이 모두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 질서의 대변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모두 맞물려 우리를 이 변화의 핵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경고이자 지혜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한 문명은 번영했고 그렇지 않은 문명은 몰락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움, 호기심, 아니면 회의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첫걸음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2024년 용의 해가 저물고 2025년 뱀의 해가 시작됩니다. 이 천체의 변화는 단순한 달력의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용과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주의 원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들의 교체는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은 힘과 권위, 그리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기존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시스템과 권력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대 기업의 몰락, 정치 체제의 변화, 그리고 사회 규범의 재정립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뱀은 재생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 사회도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는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더 지혜롭고 더 강하며 더 유연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정치, 경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이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 경제 시스템,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없이는 진정한 발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 갈등, 급격한 기술 발전, 기후 변화, 글로벌 팬데믹, 이 모든 것이 2025년의 대변협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용의 몰락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이제 우리는 한반도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세계 변화의 관찰자가 아닌 그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주의적 자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은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2025년 이후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전통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샤머니즘 등 다양한 사상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우리의 문화는 현대의 사회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한계, 환경 파괴, 인간 수혜 등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전통 지혜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 성장을 넘어 정신적,
영적 성장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세계적 인기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 의미의 반도를 넘어 세계의 정신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는 큰 책임감과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전통 지혜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2025년, 자연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지진, 해일, 폭풍 등의 자연재해가 예상보다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닌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변화의 신호입니다. 자연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재해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농경지가 황폐화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문명, 그리고 우리의 자만심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과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등이 모두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감화시킬 것입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이해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국경과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 인류애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더욱 강하고 탄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재난 예방, 대응, 복구 과정에서 우리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게 될 것이며, 이는 다른 글로벌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 예측 기술의 발전은 우주 탐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일 대응 시스템은 기후 변화 대응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현명하고 더 강하며 더 통합된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곧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변동이 아닌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게 될 변화는 역사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이치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세력 균형이 무너지고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거나 일본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시아의 가치관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지속된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동양의 지혜가 글로벌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아시아의 가치관, 자연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동양 철학 등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오랜 역사적 갈등, 영토 분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한일 관계, 대만 문제 등 아시아의 오래된 갈등들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의 변화는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의 중심축이 더욱 확실하게 아시아로 이동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국제기구가 설립되거나 아시아 통화가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시아의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2025년 이후의 세계는 아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2025년,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위대한 변혁기에는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산업혁명, 세계대전, 디지털 혁명, 이 모든 시기에 인류는 큰 대가를 치렀지만 그로 인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희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몰락과 대량 실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오랜 제도와 관습의 붕괴, 세대 간 갈등의 심화가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익숙한 생활 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겨울이 가장 추운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직전에 우리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지나면 우리는 전에 없던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는 단순한 물질적 희생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재탄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삶의 제도, 새로운 가치관이 탄생할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우리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재탄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 희생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요? 2025년을 향한 예언들은 단순한 미래 예측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언의 본질은 경고와 더불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의 현재 행동이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예언된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예언이 지시하는 행동 지침은 다양합니다. 환경보호, 사회정의의 실현, 기술혁신, 정신적 성장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국가적,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예언이 강조하는 집단의식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쟁과 대립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존의 철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언은 또한 우리에게 깨어있음을 요구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어내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작은 징후들도 놓치지 않고 쥐에 깊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예언은 우리에게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25년의 도전은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하나 되어 대응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지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그 선택이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을 둘러싼 예언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2025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 해를 기점으로 인류는 전례 없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변화와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촉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숙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와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과제들은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불평등 심화, 기술의 윤리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결국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의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5년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025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미래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그 답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한밤중, 당신의 고양이가 갑자기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다음 날, 뉴스에서 큰 지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전 세계 고양이 주인 연령종 8명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의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여러분의 고양이가 숨기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어폰을 끼고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고대부터 고양이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으로 숭배했고 일본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믿었죠. 이런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고양이와 함께 살며 체득한 지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고대의 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죠.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고양이는 우리 집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연스러운 공기청정기처럼 작용하여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양이의 존재만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고양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더 나아가 고양이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의 고르고 부드러운 숨소리는 우리의 명상을 돕고 더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라이 라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특히 그가 일상 속 영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그 속에서 깊은 지혜와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발라이 라마다 고양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라이 라마는 모든 생명체는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 보호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불교의 핵심 가치인 상호 연결성과 자비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발라이 라마의 이러한 견해가 서양의 유명한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의 주장과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이미 오래전에 고양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바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발라이 라마는 또한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단순히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존재를 넘어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들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명상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발라이 라마의 예언은 최근 들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직관력 향상, 더 나은 대인 관계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양이가 가진 특별한 에너지와 우리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우리 영혼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특별한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이러한 능력은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룰 때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주변의 무거운 기운이나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내 갈등이 있을 때 고양이가 그 사이에 개입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고양이의 본능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양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에너지 필드도 정화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가 균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스러운 치유 세션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양이의 수호자 역할은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과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몽에서 고양이가 나타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도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양이가 우리의 기 에너지 시스템과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7개의 주요 기 중심이 있다고 봅니다. 고양이는 이 기 중심들과 공명하며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특정 부위에 자주 앉는다면 그곳의 기 중심이 불균형 상태일 수 있으며 고양이가 그것을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와 에너지를 포착하고 이에 반응합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특별한 능력은 종종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전에 고양이들의 특이 행동이 관찰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나기 전 고양이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거나 평소에 가지 않던 장소로 이동하려 하거나 특이한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고양이가 지진 전에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이나 대기 중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 많은 고양이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이러한 능력은 자연재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도 예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아프기 전에 고양이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계속 핥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가 우리 몸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는 우리의 감정 상태나 에너지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고양이가 더 애정을 표현하거나 우리 곁에 머무르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적 지지자 역할을 하며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적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이러한 예지 능력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 신뢰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양이의 행동을 단순히 귀엽거나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 환경과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관력을 키우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수행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명상은 고양이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수행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고요한 존재감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고양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고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여러분의 호흡을 일치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 정화 의식도 고양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향이나 성스러운 허브를 사용하여 공간을 정화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때 고양이를 함께 참여시키면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고양이가 특정 공간에 자주 머무른다면 그곳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정화해보세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요가도 매우 효과적인 영적 수행 방법입니다. 고양이 자세나 소 자세 같은 요가 동작들은 실제로 고양이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요가를 하는 동안 고양이가 주변에 있으면 그들의 유연성과 균형감을 본받아 더욱 깊이 있는 요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와 함께 자연을 탐험하는 것도 좋은 영적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양이가 외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고양이와 함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을 통해 우리도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와의 교감을 통한 치유 의식도 가능합니다. 고양이가 특정 신체 부위에 자주 접촉하거나 앉는다면 그곳에 에너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부위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고양이의 온기와 진동을 느껴보세요. 이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치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강제로 참여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때 자연스럽게 함께하세요. 고양이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영적 수행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양이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영적 수행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양이의 영적 능력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더 큰 규모의 사건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면서 고양이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가 이러한 글로벌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기 전 고양이들의 집단적인 특이 행동이 관찰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인도양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직전 스리랑카의 한 마을에서 모든 고양이들이 갑자기 높은 지대로 이동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고양이들은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지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고양이들이 집단적으로 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고양이들이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를 내거나 주인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등의 행동이 그 예입니다. 이는 고양이들이 단순한 동물적 본능을 넘어 인간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고양이의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증가하고 사회적 불안정에 고조되는 상황에서 고양이의 예지 능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예방 시스템의 일환으로 고양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우리에게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양이의 특이 행동을 신기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가 자연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회복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양이의 예언적 능력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희망을 제시합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연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통해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양이와 관련된 신비로운 현상은 숫자학과 상징주의에서도 깊이 있게 나타납니다. 특히 숫자 7과 9는 고양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주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숫자 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7은 완전성과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숫자로 많은 문화권에서 신성한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7마리의 고양이는 7개의 기중심, 7개의 음계, 7개의 색깔과 연관되어 우리 삶의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 7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각 고양이가 특정 기중심과 연결되어 그 에너지를 조절하고 균형을 잡아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양이는 뿌리 기중심과 연결되어 안정감을, 7번째 고양이는 왕관 기중심과 연결되어 높은 영적 깨달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숫자 9는 고양이의 9개의 생명과 연관됩니다.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고양이의 탁월한 생존 능력과 영적 재생 능력을 상징합니다. 9는 완성과 순환의 숫자로 고양이가 여러 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9개의 생명은 우리 인생의 여러 단계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고양이는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회복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2025년은 고양이의 숫자학적 의미가 특히 중요해지는 해로 여겨집니다. 2 더하기 0 플러스 2 더하기 5 등호 9라는 점에서 이 해는 9개의 생명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인류의 의식 수준이 큰 보약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시기에 고양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들은 우리가 이 중요한 전환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적응력, 직관력, 그리고 내면의 지혜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의 눈 모양이 제3의 눈 또는 송가채와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고양이가 높은 차원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눈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실제로 우주의 신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숫자학적, 상징적 의미들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안내자이자 조력자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양이의 놀라운 영적 능력과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양이와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안내자이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예지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고양이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명상, 에너지 정화 의식, 자연 탐험 등을 통해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앞두고 우리는 고양이의 지혜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들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고양이는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영적 각성의 시대로 나아갑시다.